안녕하세요. 안랩 이상국입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같은 보안업체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걸까요? 최근 보안 트렌드가 궁금하시기도 하고 요즘은 클라우드 보안이 대세라는데 그것도 알고 싶고 다른 회사들은 어떤 보안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아마 각자 다양한 이유가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획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기준을 만들어가며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찌 보면 보안도 정답은 없습니다. 기준을 정해야 당장 실행이 쉬운 것처럼 여러분이 고민하는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안할 것인가라는 가장 일반적인 주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이 화두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한 가치 산정이 되어야 보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안과 보호의 도메인은 아주 넓습니다. 이를테면 시스템, 사용자, 인프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보호할 대상에 따라 보안 방법론과 솔루션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 솔루션, 계정 인증 관리 솔루션이나 로그 감시, 감사 도구도 있을 수 있고요. 백업과 복구 솔루션과 같은 시스템 관련 영역, 그리고 이메일 보안과 같은 특정 포인트 솔루션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도입 자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부터 도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설정과 세팅, 그리고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 수렴되는 체계 마련까지 다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개별 솔루션 하나만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안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없기에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해야 하는 것,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보안을 고민해오고 작지만 하나, 둘씩 쌓일 수 있도록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내부 가치 산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를 매칭하는 문제는 저희 같은 보안 벤더가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사용 빈도, 가치,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등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러한 보호와 보안을 왜 해야 할까요? 물론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정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가치 있는 자산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우선순위는 보호해야 할 대상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느냐, 이런 원인 관점에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 무엇은 바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협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위협의 도메인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다 똑같은 위협은 아닐 테니까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 있겠지만 큰 틀의 기준을 한 3가지 정도로 가늠 잡아 위협을 재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쉽고 어렵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우선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부터 고려해 본다면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책이 마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벤더들이 릴리즈하는 취약점 리포트,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자바, 어도비, 오픈 SSL 취약점 등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이런 취약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벤더에서 제공하는 패치를 적기에 적용한다면 해당 위협은 쉽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취약점 자체에 대한 대응이 꼭 필요한지 적용 시기에 대한 시급성이 무뎌지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어느 분들은 당장 취약점 패치를 안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도 종종 하시기도 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정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의 영역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APT라 불리는 지속 가능형 지능화 공격이나 다양한 변종 설정 오류들로 인해 방어자보다 공격자가 훨씬 더 쉽게 파악하여 공격에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전면적인 공격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찾고 덫을 놔서 성공되는 공격을 담고 있는 위협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대응책도 하나의 방법론보다는 다차원적인 방법론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차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게 해주는 것이 주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데요. 취약점을 포함하여 알려지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크게 보자면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상존하고 있는 위협 요소인데 우리가 위협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현 상황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협 요소를 평상시에 추적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우선순위를 파악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보이게 해야죠.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취약점과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상관관계나 사업적 임팩트 등을 고려해 백분율의 형태로 정리하여 나름 정량적인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을 바로 리스크라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위협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정량화된 위험도에 따라 취약점, 위협,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면 각 위협 도메인에 적합한 다양한 대응 방법론들을 선정하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적어도 아무 기준 없이 모든 것이 위협이다라고 걱정만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만 있지는 않겠지요. 이 정도 정리가 된다면 방법론은 적용 가능한 실행으로 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리된 위협들에 맞춰 제대로 된 실행,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실행 기준은 바로 탐지입니다. 탐지의 대상과 탐지 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위협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실행하는 것입니다. 탐지 대상은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격 기법에 따라 구분해 본다면 지금도 주를 이루는 EXE, DLL 등의 확장자로 알고 계시는 악성 파일에 의한 공격인지, 스크립트 형태나 브라우저를 오용하는 인메모리 공격, 혹은 파워쉘을 이용한 파일리스 공격, 정상적인 프로세스인 척 악의적인 행위와 공격을 완성시키기도 하고요. 권한 탈취 등을 통해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오용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악용하는 행위 기반의 공격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격의 형태를 탐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그니처나 룰에 의한 파일 기반 탐지 기법이라든가 파일리스나 프로세스 기반 탐지를 위한 패턴 생성 기법, 그리고 최근에 많이 알려진 마이터어택에서 정의하고 있는 TTPS 기법을 통해 탐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탐지 기법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과 AI 기술도 필수적인 요소 기술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 방어자 입장뿐만 아니라 공격자 입장에서 공격의 형태를 분석하고 공격 시나리오도 설정 가능합니다. 공격 기법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대응 상황, 실제 위협과 피해 사항을 미리 매핑하여 공격 흐름을 기준으로 행위 기반 탐지를 용이하게 합니다. 탐지의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방어자와 공격자 입장이 고려된 탐지 기법입니다. IOC와 IOA라고 불리는 부분을 구분해 보죠. IOC는 침해 흔적을 의미하는데요. 방어자의 대응 중심적 관점의 정의입니다. 행위 기반의 분석이긴 하지만 방어자가 평소 침해 흔적들을 찾아 다양한 경우의 수와 가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단순 파일 실행에 대한 룰의 형태만으로는 효율적인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IOC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계정의 속성, 밸류를 중심으로 증적을 쌓고 이를 검증해서 패턴 생성 기반으로 탐지 기법을 구현하게 됩니다. IOA는 침해 의도를 의미하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 기술이나 기법들이 활용될까라는 입장에서 분석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격을 꼭 성공시키고자 한다는 가정을 중심으로 목표 지속 행위나 지속적인 권한 탈취 시도 방법들을 탐지하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사이버 킬 체인에 규명된 공격 흐름도나 마이트 어택에서 정의된 TTPS 중심의 탐지 기법으로 관리자가 공격의 의도와 목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공격 흐름을 기준으로 탐지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공격 시나리오 작성부터 레드팀 테스트를 통한 위협 분석, 그를 통해 TTPS 형태로 정리하고 탐지와 가시성을 개선해서 시나리오에 한 번 더 다시 반영하는 안입니다. 예를 들면 공격의 시나리오는 공격자가 정찰 같은 행위를 통해 초기 접근 후 시스템이나 권한을 장악하여 공격을 확산하고 결국 공격의 목표를 이뤄낸다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바로 레드팀은 이러한 시나리오상에서 실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위협을 분석하고 탐지 기법 개선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실제 테스트와 분석은 기존 탐지 기법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개선해 줍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유사시 대응을 넘어 상시 대응 체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좋은 탐지 기법의 사례가 될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탐지 기법에서 시그니처나 룰을 일종의 점이라고 한다면 행위 기반 룰과 패턴은 선의 개념이며 이는 방어자의 관점에서의 기법입니다. TTPS를 통해 공격자의 입장을 더 반영하여 방어자와 공격자의 관점을 조합한 입체적인 면을 구성한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연결된 면을 가지고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들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도출하고 입체적인 탐지 기법을 만들어 여러 공격의 행태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탐지 대상과 탐지 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탐지할지에 대한 탐지 기준의 설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제 위협에 대한 탐지, 그 다음 실행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응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위험도 분석하고 탐지도 하는 것입니다. 대응이라고 하면 솔루션 도입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고객의 기대치는 탐지된 위협에 대해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시겠죠. 기존 솔루션들을 살펴보면 자동 치료나 삭제, 설정된 정책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대응을 해주는데요. 우리는 이를 리미디에이션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알려진 위협을 방어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의 경우는 어떨까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지하고 자동 치료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는 기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결국 탐지하더라도 판단이나 대응의 주체는 바로 고객 스스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솔루션들이 자동 치료 삭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룰이나 시그니처를 만들고 오진이나 오탐을 줄이기 위한 검증 작업과 패치 업데이트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격은 그 시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로데이 어택과 같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고객에게 이상 징후나 이상 행위에 대한 얼랏을 드리고 고객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최근 솔루션 대응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고객은 솔루션이 자동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의심스러운 파일 실행을 보류시키거나 문제시되는 네트워크를 격리하고 또 격리된 네트워크를 다시 복원하는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늘 상존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한데요. 유사시가 아닌
상시 위협 분석을 하는 대응법에 대해서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threat hunting이라고 하는 위협 사냥입니다. 사냥을 위한 추적 활동 자체가 대응이 되는 것인데요. 공격을 막는다는 것이 조금은 수동적이라면 추적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법입니다. 위협 추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위험 요소를 수집하고 잘 훈련된 요원 그리고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부 자료만으로는 이상 징후에 대한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친 위협 트렌드와 외부 대응 기법들을 참고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위협 탐지와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Threat Intelligence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동 치료 삭제나 차단과 같은 단일화된 초기 대응을 넘어 다양한 탐지 기법들을 매칭할 수 있는 폭넓은 대응, 리스폰스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협 정의를 말씀드렸고, 각 위협에 대한 보안 실행의 관점에서 무엇을 탐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개별 단위로 말씀드린 탐지와 대응을 종합해 하나의 틀로 정리해 보면 위협에 대한 실행 기준을 만들어주는 매트릭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위협은 알려진,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실행 보안의 첫 번째 기준인 탐지는 탐지 대상과 탐지 기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 단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탐지에 따른 대응 방법은 솔루션 스스로 자동 치료 차단하거나 이상 행위, 이상 징후에 대한 알림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고객의 직관력과 자체 판단의 기준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고객이 좀 더 세밀히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통해 연관 분석과 상세 분석까지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위협 탐지와 대응을 축으로 한 실행 관점의 보안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단순 온프라미스를 넘어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 위협을 조망해보고, 이를 보호할 대상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안은 준비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리자가 탐지와 대응 기준의 매트릭스를 통해 실행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는 제안도 드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보안성이 높을수록 편의성이 떨어지는 상충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즉 내부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사업 수행의 방해 요소로 폄하되어 실행하기 어려운 가이드라인으로만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 가이드는 있지만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통속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이는 보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실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최고 의사결정자가 내부 구성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바로 보안 관리자의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보안 실행 매트릭스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이라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시작으로 휘발성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곡차곡 쌓아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큰 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산을 보호하고 보완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제 보안 리스크는 취약점과 위협의 정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사업적 임팩트를 고려해 이를 사업적 리스크로 정량화하여 최고 의사결정자와 구성원들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클라우드 환경이 가까워졌고, 재택근무라는 말이 일상화되면서 생산성 답보와 보안성 강화는 더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를 향한 위협들은
그 범주가 넓어지고 공격의 행태 또한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연속인 이 시대에 보안의 중요성 그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보안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안관리자의 흔들림 없는 기준, 아니 살짝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째 뽑히지 않을 근본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위협 탐지 대응 관점에서의 보안 실행 매트릭스를 통해서 다양한 위협들로부터 여러분의 보안 전략이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가져가며 함께 지켜나가고 하나라도 더 실행해 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랩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고객 주도형 보안 파트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